그 아이는 당신 딸이에요. 선영의 고백에 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25년 전 그날 밤 내가 의식을 잃은 사이에 아기를 우리가 데려갔어. 선영이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다. 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안 돼요. 혜연이 비명을 질렀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제 딸을, 제 딸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지우가 내 딸이야. 내가 낳은 그 아이가. 선영의 말에 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25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딸이 살아있었다는 충격.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곁에 있었다는 사실. 왜, 왜 이제 와서 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분노와 슬픔,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선영은 계속 울고만 있었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이야기가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연입니다. 올해 62이 되었어요. 부산 바닷가에서 작은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이라고 하기엔 좀 민망하죠. 손님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곳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저에겐 소중합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원두를 볶습니다. 커피 향이 카페 안을 가득 채우는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오늘도 잔잔합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죠. 카페 한쪽 구석에는 제가 늘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곳에서 저는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을 지켜보죠.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 손님 말이에요. 그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곳에 옵니다. 항상 같은 시간, 오후 3시쯤이에요. 카운터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죠. 그러고는 1시간 정도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합니다. 처음엔 그저 성실한 젊은 직장인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눈이 가더라고요. 그녀의 뒷모습이, 고개를 숙인 채 집중하는 모습이 왠지 낯익었거든요. 혹시 어디서 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어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게 밀려오곤 했죠. 오늘도 그녀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로 향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또다시 궁금했어요. 저 아이는 누구일까? 왜 자꾸 마음이 쓰일까? 그때였습니다. 카페 주인 김 사장님이 그녀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평소엔 카운터에만 계시던 분이 직접 홀로 나오신 거죠. 지우야, 오늘은 좀 일찍 왔네. 김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톤이었어요. 지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아버지, 오늘 마감이 급해서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맑고 예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김 사장님의 딸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이 살짝 흔들렸죠. 김 사장님의 외동딸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우였구나. 김 사장님은 가끔 딸 자랑을 하곤 하셨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출판사에 다니고 있다고, 요즘 첫 소설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런데 그 딸이 바로 제가 한 달 넘게 지켜보던 그 아이였던 겁니다. 이상했어요. 처음 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끌렸을까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강렬한 끌림이었거든요. 지우는 아버지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또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집중할 때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을까요?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어요. 25년 전, 제가 27살이었을 때의 일 말이에요. 그때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가슴이 먹먹하고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은 그런 기분.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지우라는 아이 앞에서 느끼는 이 감정은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4시가 다 되어 갔습니다. 지우는 평소처럼 노트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방에 물건들을 차근차근 넣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먼저 갈게요. 응, 조심히 가라. 김 사장님이 손을 흔들며 배웅하셨어요. 지우가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소중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내일도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일주일에 2~3번씩 꼬박꼬박 오는 아이니까요. 그래도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오늘따라 유독 그 아이가 신경 쓰이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빈 커피 잔을 들고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혜연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네, 김 사장님도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오늘은 왠지 달랐습니다. 지우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닷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짠내가 코끝을 간지렸죠. 평소 같으면 기분 좋은 산책이었을 텐데 오늘은 계속 지우 생각만 났어요. 그 아이를 보면 자꾸 옛날이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 처음 본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이었는데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키 큰 남자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30살 전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에 잘 다린 셔츠를 입고 있었죠. 지우가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지우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이도윤이에요. 제 약혼자예요. 약혼자라는 말에 김 사장님의 얼굴이 화색이 돌았습니다. 제 마음은 왠지 복잡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김 사장님이 환한 미소로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도윤입니다. 지우와 미국에서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도윤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어딘가 낯익었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지우와 도윤은 창가 자리에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간간히 들리는 웃음소리가 카페 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4달에 약혼식을 하려고 해요. 지우의 말이 들렸어요. 벌써요? 좀 급한 거 아니야? 김 사장님이 살짝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윤이가 한국에서 일하기로 했거든요. 이참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지우가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약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 사장님이 카페를 하루 휴무하고 작은 파티를 열겠다고 하셨어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는 소박한 모임이라고 했죠. 혜연 씨도 꼭 참석해 주세요. 지우가 좋아할 거예요. 김 사장님의 초대를 받았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약혼식 당일 오후 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카페에 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사하게 꾸며진 카페 안에는 이미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지우는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도윤은 네이비 정장을 입고 그녀 곁에 서 있었죠. 혜연 이모 오셨네요. 지우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모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축하해요, 지우야. 저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그런데 가슴 한편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카페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아한 인상의 여자분이었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도윤이 그 여성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어머니라는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박선영. 그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착각일 거예요. 하지만 그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5년 전 그 얼굴을 똑같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박선영이 맞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울 수 없는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후회였을까요? 지우야, 축하한다. 선영이 지우에게 다가가 포옹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선영의 시선이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혜연아?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도, 도윤도, 김 사장님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예전에 알던 사이예요. 선영이 힘들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즐거웠던 파티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죠.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저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지우를 계속 지켜보게 된 것도, 도윤의 눈빛이 낯익었던 것도, 그리고 박선영이 나타난 것도. 혜연아. 뒤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습니다. 정말 너구나. 선영이 제 앞에 섰어요.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영 언니. 저도 힘들게 그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사이에 흘렀지만 그때의 기억은 선명했어요. 도윤이가 내 아들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우와 도윤의 만남도, 제가 지우에게 끌렸던 것도,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카페 안에서는 여전히 파티가 계속되고 있었겠지만 저와 선영은 바깥에서 오래된 비밀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 말이에요. 바닷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얼굴로 선영을 바라봤어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카페 안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선영과 저는 아무 말 없이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을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선영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응, 괜찮다. 선영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김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죠. 갑자기 어색해진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약혼 예물 교환을 할까요? 김 사장님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씀하셨어요. 도윤이 예쁜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우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영이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황급히 선영을 부축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도윤의 팔을 뿌리치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선영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영 언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선영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으아. 처절한 울음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도윤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이 사람은 선영이 울먹이며 말을 시작했어요. 내가 평생 용서 구해야 할 뿐이에요. 그 말에 카페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선영 언니, 일어나요.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선영의 팔을 잡고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영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25년 동안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어. 너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 저는 선영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선영 언니, 이제 그만해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혜연 이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파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선영은 도윤에게 이끌려 먼저 나갔고 다른 손님들도 어색한 분위기에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혜연 씨,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김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죄송해요. 지우의 축하 자리를 망쳐서.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게 아니라 걱정이 되어서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혜연 이모, 괜찮으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요. 저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제주도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27살이었어요. 열정적으로 일하며 환자들을 돌보는 게 즐거웠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응급실에 임산부가 실려왔습니다. 박선영이었어요. 진통이 시작된 지 오래되었는데 병원에 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남편이 출장 중이라 혼자 택시를 타고 왔다고 했죠. 간호사님, 아기가 괜찮을까요? 선영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물었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선영을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심박수가 불안정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제왕절개를 해야겠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선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기만은 살려주세요. 제발. 선영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선영 곁에서 계속 손을 잡아주었어요. 간호사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선영이 마취되기 전에 제게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축하드려요. 아들이에요. 제가 선영에게 말했을 때 선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정말 고마워요, 간호사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선영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그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 제 차를 들이받았어요. 깨어났을 때는 이틀 후였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님, 정신 차리셨네요. 담당 의사가 다가왔어요. 제 다리는, 저는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죄송합니다. 척추 손상이 심해서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어요. 앞이 캄캄했거든요. 하반신 마비. 그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다시 걸을 수 있게 되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 간호사 일은 그만둬야 했죠. 선영과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피했어요.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을 기억해 주길 바랐거든요.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부산으로 와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영과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지우와 약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지우는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선영은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그날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25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선영의 절규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내가 평생 용서 구해야 할 뿐이에요. 그 말의 의미를 곰곰 생각해 봤어요. 단순히 옛 친구에 대한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열자마자 지우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죠. 혜연 이모, 안녕하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어딘가 조심스러웠어요. 응, 지우야. 일찍 왔네. 저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이모가 걱정되어서요. 지우가 제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저는 태연한 척했지만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윤이 어머니와 어떤 사이세요? 어제 그렇게 우시는 걸 보니까.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예전에 알던 사이야. 오래된 일이라서 무슨 일이었는지 말해주실 수 있어요? 지우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선영이 들어온 거예요. 혼자였습니다. 혜연아. 선영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선영을 보며 일어났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우야, 잠깐 자리를 비워줄 수 있을까? 혜연 이모와 할 얘기가 있어서. 선영의 말에 지우가 당황했어요. 네, 알겠어요.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우가 나간 후 카페 안에는 저와 선영만 남았습니다. 혜연아, 어제는 미안했어.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지난 일이 아니야.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연아, 내가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선영이 제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뭔데요? 25년 전 그날 밤, 너 교통사고 났을 때 선영이 말을 멈췄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혜연아, 내가 낳은 아기 사산된 게 아니야. 선영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내 딸, 살아있어. 선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25년 전 의사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아기가 사산되었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의사가 직접. 혜연아, 내 남편이 그때 그 병원 원장이었어. 선영의 고백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어. 나는 불임이었거든. 선영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너는 혼자 와서 아기를 낳았고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지.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내 남편이 제안했어. 내가 의식을 잃은 사이에 아기를 우리가 키우자고.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영이 목을 놓고 울기 시작했어요. 내 딸을 내가 키웠어. 25년 동안.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지우가, 응, 지우가 내 딸이야. 선영의 고백에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지우가 제 딸이라고요. 그 아름다운 아이가 제가 낳은 딸이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부정하고 싶었어요. 혜연아, 내가 지우를 자꾸 지켜보는 걸 봤어. 모성 본능이었던 거야. 선영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였구나. 지우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끌림이,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애틋함이.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이가 지우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견딜 수가 없었어. 선영이 울며 말했어요. 내 아들이 내 딸과 결혼한다니. 이 모든 게 운명인 것 같아서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믿고 살아온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제 딸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 곁에 있었습니다. 지우가 알고 있나요? 제가 간신히 물었어요. 아니야. 지우는 자신이 입양된 줄 알고 있어. 친부모는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거든. 선영의 말에 제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혜연아, 정말 미안해.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 선영이 제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요. 저는 선영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었어요. 지우한테 말할 거야. 진실을 알려줄 거야. 선영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지우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생각해봐요. 그리고 도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요. 하지만 지우는 행복해요.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요. 저는 선영을 말렸어요.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어요. 지우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어머님, 혜연 이모, 괜찮으세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제 딸, 25년 만에 만난 제 딸. 하지만 지우는 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친절한 카페 아줌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괜찮아, 지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에 미안함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일어서겠다고 결심했어요. 지우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제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성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지우가 카페를 나간 후 저와 선영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공기가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죠. 혜연아.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는 당신 딸이에요. 선영이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살았다는 거죠?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5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팽! 커피 잔이 바닥에 내던져졌어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선영이 움찔했습니다. 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요? 제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어요. 25년 동안 제 딸을 빼앗아 키우고 저를 속이고 살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선영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혜연아, 그래도 그 아이는 잘 살았잖아. 좋은 환경에서 사랑받고 자랐고 잘 살았음 된 거라고요? 제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제 품에서 자라야 할 딸을 빼앗아 놓고 잘 살았으니 됐다는 거예요? 분노가 다시 치밀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저도 엄마였다고요. 제 딸을 키울 권리가 있었다고요. 선영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는 절박했어. 아이가 너무 간절했거든. 그게 제 딸을 빼앗을 이유가 되나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혜연아, 정말 미안해. 어떻게든 보상할게. 보상이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25년을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제가 딸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을 어떻게 되돌려 줄 건데요? 선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깨진 커피잔 조각들을 바라봤어요. 제 마음처럼 산산조각 난 모습이었습니다.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혼자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사산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절망감. 그 후로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했던 나날들. 커피를 배우기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향긋한 커피 향이 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거든요. 카페를 열게 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었어요. 제가 받지 못한 따뜻함을 나누고 싶었죠. 하지만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이었던 거예요. 제 딸은 살아있었고 제 곁에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혜연아, 이제라도 지유한테 말할까?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제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왜? 지유가 행복하잖아요. 도윤과 결혼도 앞두고 있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복수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선영이 25년 동안 제 딸을 독차지하며 행복했다면 이제는 그 행복을 빼앗을 차례였어요. 약혼식 날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공개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유가 충격받는 모습을, 도윤이 당황하는 모습을, 그리고
선영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지우만 행복하면 돼요. 저는 거짓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선영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연기에 속은 거였죠. 고마워, 혜연아. 정말 고마워. 이제 가세요. 지우가 돌아올 시간이에요. 선영이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깨진 커피잔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줍다 보니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약혼식이 일주일 후였어요. 그때까지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선영이 25년 동안 누린 행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복수 말이에요. 제 눈빛이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약혼식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으려던 참에 지우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혜연 이모, 잠깐 시간 있으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럼, 무슨 일이야? 저는 문을 다시 열고 지우를 맞아들였습니다. 지우가 평소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노트북을 가져오지 않았더라고요. 대신 하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우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선영이 지우에게 진실을 말한 걸까요? 저도 알아요. 제게 생모가 따로 있다는 걸. 지우의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지우야, 그게 무슨... 어머니께서 편지를 남기셨어요. 지우가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편지? 네. 며칠 전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 편지를 주시면서 꼭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병이 악화됐다는 거야?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네. 췌장암이세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지우의 말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분명 복수를 다짐했었는데 선영이 아프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읽어봤어요. 지우가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여러 장의 편지지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모든 걸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25년 전 일부터 지금까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모가 제 친어머니라는 것도요. 지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지우야, 나는 괜찮아요, 이모. 아니, 어머님. 지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어머님이라는 호칭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 편지에 다 쓰셨어요. 25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지우가 편지를 펼쳐 보였어요. 편지에는 선영의 솔직한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임으로 고생하던 이야기, 그날 밤 혜연이 혼자 와서 아기를 낳은 이야기, 그리고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사이 아기를 데려간 이야기까지.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지우가 말했어요. 25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이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도, 진짜 어머님이 따로 계신다는 것도.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우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하지만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지우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후회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진짜 어머님에 대해 얼마나 미안해하고 계셨는지. 지우가 편지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지우야, 내 진짜 어머니는 천사 같은 분이야. 25년 전 제주도 병원에서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 혼자 아기를 낳으면서도 간호사들을 걱정하고 다른 환자들을 챙기던 분이었거든. 내가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지만 내가 그분을 닮아서 자랐으면 좋겠어.
라고 쓰여 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모를 찾아왔어요. 아니, 어머님을.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 이 카페에 왔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까? 왜 자꾸 오고 싶을까 했는데. 지우야, 혈육의 정이었나 봐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편지에 어머님이 간호사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카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응. 25년 전 교통사고 때문에 간호사 일을 그만뒀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커피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 처음엔 내 마음을 달래려고 시작했는데 나중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주고 싶어서 역시 제가 어머님 딸이 맞네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왜? 저도 글 쓸 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거든요. 제가 쓰는 소설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읽고 힘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어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착하게 자랐구나 싶어서요. 지우야, 그럼 도윤과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도윤이한테도 말했고요. 뭐라고 하던? 처음엔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금방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모든 게 운명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우가 밝게 웃었어요. 도윤이 말이 자기 어머니가 키운 딸과 결혼하게 된 것도 신기하지만 진짜 어머님이 이렇게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게 돼서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그럼 약혼식은? 물론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라졌죠. 지우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진짜 어머님 앞에서 하는 약혼식이니까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복수를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어머님, 응? 누가 날 낳았든, 누가 날 키웠든 상관없어요. 지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전 그냥 커피 향처럼 따뜻한 그 마음을 담고 싶어요. 지우가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양어머니도 25년 동안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어머님도 25년 동안 저를 그리워해 주셨겠죠. 지우야, 이제 두 분 다 제 어머니예요. 양어머니는 저를 키워주신 분이고 어머님은 저를 낳아주신 분이니까요. 지우의 말에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내일 약혼식에 오실 거죠? 당연하지. 그럼 양어머니와 함께 축복해 주세요. 두 어머니가 다 계시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될 것 같아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밖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카페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마음도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어요. 약혼식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도윤이 직접 카페로 와서 알려줬습니다. 혜연 이모님, 어머니가 뵙고 싶어 하세요. 도윤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보세요. 어머니께서 계속 이모님 얘기만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25년의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우의 말이 떠올랐어요. 커피 향처럼 따뜻한 마음을 담고 싶다던 그 말이요. 알겠어요. 가볼게요. 그날 오후 저는 부산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지우가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양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 못 넘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원망하던 사람이었지만 죽어간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들어가 보세요. 계속 어머님을 찾고 계세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선영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한때는 단아하고 아름다웠던 얼굴이 병마와의 싸움으로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혜연아. 선영이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와줘서 고마워. 저는 선영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 괜찮아요. 지우가 다 말했지? 네. 그 아이가 너를 많이 좋아하더라. 약혼식 때도 계속 내 얘기만 했어. 선영이 힘들게 웃었어요. 지우는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내 덕분이야. 내가 낳아준 아이니까 원래 착했던 거야. 선영 언니가 잘 키웠기 때문이에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연아,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이제 그만해요. 25년 동안 정말 괴로웠어.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었다고. 선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이가 간절해서 그랬어. 하지만 지우가 자라면서 계속 생각났어.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얼마나 그리워할까. 언니, 지우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도, 첫걸음을 뗄 때도, 학교에 입학할 때도 계속 내 생각이 났어.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모든 순간을 너에게서 빼앗은 거잖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혜연아, 나 죽으면 지우를 부탁해. 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우는 이제 내 딸이야. 25년 늦었지만 선영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진실을 알리지 말아줘. 뭐요? 지우가 상처받을까봐. 사람들이 수군거릴까봐. 선영의 부탁에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사실 복수를 포기한 후에도 진실을 공개할 생각은 있었거든요. 제가 겪은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혜연아, 제발. 알겠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의 행복이 더 중요했거든요. 진실을 알린다고 해서 잃어버린 25년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영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나 커피 향만큼 따뜻한 사람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선영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했어요. 저도 조문객 중 한 명으로 참석했습니다. 지우는 저를 혜연 이모라고 소개했어요. 아직 진실을 공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장례식이 끝난 후 지우가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양어머니랑 작별 인사를 하러 강에 가려고 해요. 함께 가실래요? 강에. 어렸을 때부터 슬픈 일이 있으면 양어머니와 함께 강에 가서 종이배를 띄웠거든요. 마음속 아픈 것들을 다 배에 담아서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지우의 제안에 저도 따라가기로 했어요. 낙동강 하구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강물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가방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커피 필터를 접어서 만든 종이배였습니다. 이걸로 배를 만들어서 띄우면 커피 향이 강물과 함께 흘러간다고 양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지우가 정성스럽게 종이배를 접었어요. 어머님도 하나 만드세요. 저도 지우를 따라 종이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음속 아픈 것들을 배에 담아보세요. 지우가 눈을 감고 종이배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동안 쌓인 원망과 슬픔, 그리고 선영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을 종이배에 담았어요. 이제 띄워보세요. 지우와 저는 동시에 종이배를 강물에 띄웠습니다. 두 개의 작은 배가 강물 위에서 흔들거리며 천천히 흘러갔어요. 양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25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지우가 흘러가는 배를 보며 말했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선영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선영 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지우는 제가 잘 지켜볼게요. 종이배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붉은 석양과 함께 사라져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어머님, 지우가 저를 돌아봤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자주 카페에 갈게요. 진짜 딸로서 말이에요. 지우가 제 팔짱을 끼며 웃었어요. 강물 위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피 향이 섞인 것 같은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복수심도 모두 강물과 함께 흘려보냈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딸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 말이에요. 1년이 흘렀습니다. 부산 바닷가에 새로운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빛의 따님이라는 예쁜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지우가 제 카페를 이어받아 새롭게 단장한 거였어요. 인테리어도 바뀌고 메뉴도 더 다양해졌죠. 가장 눈에 띄는 건 벽에 적힌 문구였어요. 사랑은 피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향으로 남는다. 지우가 직접 쓴 글귀였습니다. 어머님, 이 문구 어때요? 지우가 저에게 물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운 말이야. 오픈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김 사장님도 오셨고 도윤도 일찍 퇴근해서 와줬습니다. 지우야, 축하해. 고맙습니다, 아버지. 지우가 김 사장님께 인사드렸어요. 김 사장님은 여전히 지우를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저는 카운터 안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지우가 사장이고 저는 바리스타였죠. 혜연 이모님,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려요. 단골 손님이 주문했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25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었어요. 지우는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밝은 미소로 주문을 받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머님, 잠깐 나와보세요. 지우가 저를 불렀어요. 카페 밖으로 나가니 바다가 보였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양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지우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그때 정말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양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는 걸 보고 계시면 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지우야, 혹시 후회 안 해? 뭐요? 진실을 안게. 도윤과 결혼한 것도.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더 감사해요. 왜? 두 분의 사랑을 다 받았으니까요. 양어머니의 사랑도, 어머님의 사랑도. 지우가 제 팔을 안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도윤이도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도윤은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친자식처럼 챙겨줬습니다. 카페 이름도 예뻐. 빛의 따님이요? 어머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내 이름에서? 혜연의 연이 빛 연자잖아요. 그래서 빛의 딸이라는 뜻으로 지었어요. 지우의 설명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님은 정말 빛 같은 분이세요. 25년 동안 상처받고 아파하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늘 따뜻함을 주셨잖아요. 지우야, 저도 어머님처럼 살고 싶어요. 커피 향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때 카페 안에서 도윤이 나왔어요. 두 분 뭐 하세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가요. 지우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들어가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불빛이 우리를 맞아줬어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커피 향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커피 머신 앞에 섰어요.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우유를 스팀하는 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지우는 홀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작가로 활동하면서 카페도 운영하느라 바쁘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우 사장님, 소설 언제 나와요? 단골 손님이 물었어요. 다음 달에 출간돼요. 카페 이야기예요. 정말요? 기대되네요. 지우가 쓰고 있는 소설은 카페에서 일어나는 따뜻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물론 저와 지우의 이야기는 들어있지 않았죠. 그건 우리만의 비밀이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진 후 마지막 손님이 나갔어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지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너도 수고했어.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지우가 장난스럽게 인사했어요. 카페 문을 닫고 나서 우리는 바닷가로 나갔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응? 행복해요. 지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도. 저도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25년 만에 찾은 딸,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추억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바다 위로 달빛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그 빛 위에 우리 모녀의 실루엣이 어렸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피 향이 섞인 것 같은 그 바람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정말 피로 맺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억의 향으로, 마음의 온기로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화로운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좋겠어요. 당신의 하루가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